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 낮은 경쟁력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고 네 번째,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시간과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서비스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저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0년 후 우리나라에는 인구의 40%가 감소할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다 설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2세를 낳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인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하게 감소하여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며 사회적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 총생산 중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우리나라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소득 대체율은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연금소득 대체율인 63.6%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현재 불안하고 지금 피하고 싶은 노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파산을 한번 살펴보면 노후 파산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오래 사는 경우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통행료의 게임이라는 스코니어링의 말처럼 고령화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통행료를 적게 가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돈이 부족하면 통행료 부담이 없는 비탈길을 달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준비가 안 된 우리의 노후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서비스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통행료를 부담 없는 고속도로, 잘 닦아진 고속도로로 먼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행료 부담 때문에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노후 준비 서비스를 열심히 하셔서 고속도로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적인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국가 재난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25%에서 0.75%인 반면 우리의 평균 수명은 어떻습니까? 100세의 대중보편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은퇴 준비가 미래의 화두일 수밖에 없으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고객이 준비해야 할 노후 준비 비자금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어 노후 준비 자금 마련에 젊은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노후준비 비자금이라는 2% 적금이 출시가 되어서 폭발적인 가입으로 은행의 서버가 스톱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커다란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생활하시다가 금리가 높은 어떤 예적금을 발견하시게 되면 지출을 줄이시면서 꼭 적금 같은 것을 가입해서 노후준비 비자금 2% 적금처럼 저런 예적금의 미래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초금리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산의 증식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하에서는 수익률 1%, 2%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의 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자금 2%, 예적금이 폭발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수익률 1%, 2%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 돈의 가치 하락을 일의 가치로 상쇄를 하여서 노후 자금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그 노후 준비를 하고 난 이후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영역 중에서 재무적인 관점. 두 번째, 건강 관점. 세 번째, 여가 관점. 네 번째, 대인 관점. 다섯 번째, 노후 준비를 통한 기대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평균 수명의 증가는 노년 시기를 과거의 부차적인 삶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전환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준비해야 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를 빈곤율은 49.6%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가장 잘 된 프랑스의 경우 빈곤율은 3.8%, 비교하였을 때 45.8%의 빈곤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6%와 비교했을 때도 37%의 빈곤율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빈곤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불편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 당연히 노후 준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 관점입니다.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은 삶의 질과 재무적 문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노년기에서 건강에 좋고 나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면 건강 관점에서 노년기에 발생하는 무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운동 참가율은 40% 선입니다. 운동 부족은 필연적으로 생활습관병을 일으켜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노년기를 맞이할 경우 행복한 노후 생활보다는 고단하고 힘든 병치레 생활을 보내게 되어 삶의 질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재무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중에 노년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에서 2015년 기준 35.5%이며 향후 노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사회비용이 증가되겠죠. 여가 관점입니다. 여가는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니 TV 시청이 52.3%,
종교, 문화, 스포츠가 16.3%, 게임, 유흥이 10.8%였습니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은 노후생활 만족도를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스포츠나 문화, 종교활동, 게임, 유흥 등 다양한 적극적인 여가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단계에서는 여가생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의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에게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여가 계획을 상담할 경우 소극적인 여가활동에서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노후준비 교육을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에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점입니다. 청장년기에는 활동 공간이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 선후배와의 시간을 대부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퇴직과 동시에 과거와 같은 친밀감은 관계 형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동일한 어떤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공유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들과의 대인관계가 중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이혼의 증가와 자녀의 부양의식 감소로 인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인 부부관계에서의 역할 변환 및 접촉시간의 증가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를 살펴보면 혼자 노후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 명에서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을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 독거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대인 교류의 폭이 축소가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어 정서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질적 개선, 노후 준비를 통해서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피하고 싶은 노년이 준비하고 기다린 노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서 윤택하고 여유로운 노년기를 준비하여 노년기 지표의 향상과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의 기회가 되면서 노후 준비를 통해서 개인의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과 재정 지출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로서는 개인의 재무적 문제에 치중하던 예산을 또 다른 복지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성장 수요를 창출하여 고령 사회형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인프라 활용과 사회 책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되며 복지 인프라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의 원인이 되는
정보 연계성을 노후 설계 서비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 준비 주체가 정부 중심이었던 것을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 분담으로 다원화되어 복지다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에 말씀드렸던 고령친화산업 성장 수요를 창출하여 고령사회형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동영상도 고령사회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톡톡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동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형 일자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은퇴 이후에 우수한 인재들을 강사로 양성을 하여서 그 양성한 강사로 인하여 수익도 창출하고 사회의 자원봉사, 환원하는 사업, 환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노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노인, 앞으로 내가 내 노후 생활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준비해서 60이 되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이 연구소에 강사가 되어서 수익도 창출하고 제가 잘하는 재능을 자원봉사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저는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노후 준비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